자, 393페이지에 표가 있습니다. 출입문에 틈새 면적 표가 있는데, 스몰 l의 값이 5.6, 5.6, 9.2, 그죠? 이 문이, 높이가 2m, 폭이 0.8m.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는 어떻게 돼? 길이는 5.6m 이렇게 되죠. 2m, 2m, 0.8, 0.8. 그리고 우리가 쌍여닫이 문은요,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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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0.8, 0.8, 0.8 다 더하면 9.2m. 그죠? 그래서 이 수치가 뭐 되게 어려운 수치는 아니에요. 자, 어려운 수치는 창문의 수치죠. 창문. 뭐 2.55 곱하기 10-4승, 3.61 곱하기 10-5승, 1 곱하기 10-4승. 이런 수치는 뭐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값이에요. 다행히 점검하시는 분들은 별로 뭐 이렇게 중요한 수치는 아니고요. 근데 설계하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수치죠. 그런데 여기엔 왜 넣어놨어요? 혹시 몰라서요. 점검하시는 분들한테도. 자, 394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유입공기의 배출 방식 1, 2, 3이 나와요. 종류죠. 그죠? 중요하죠. 이런 거.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자연 배출식, 기계 배출식, 배출구에 따른 배출, 제연 설비에 따른 배출. 그죠? 이 제연 설비는 거실 제연 설비를 얘기하고요. 2번에 있는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배출구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요, 네, 자동으로 열려야 돼요. 화재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열리는 그는 뭐가 있어요? 배연창이 있죠. 그래서 배연창의 구조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배연창은 유리로 할 수도 있는데 얘는요 그렇지는 않고, 뭐 유리나 또는 우리가 그 댐퍼 있죠. 댐퍼, 제어 댐퍼, 그런 것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배출 댐퍼의 설치 기준. 부소실 제어 설비 출지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배출 댐퍼의 설치 기준. 그래서 별표 몇 개예요? 5개고 뭐라고 써놨어요? 중2라고 써놨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396페이지 급기 기준. 이미 기출이 됐어요. 13회 때. 넘어갑니다. 398페이지 16번에 급기 송풍기의 설치 기준, 그리고 17번에 외기치 입구. 외기치 입구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있죠. 이게 제 생각에는 법이 좀 개정이 돼야 돼요. 옥상에 설치했을 때 이거를 만족하게 설계 시공이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옥상이다 이렇게 봤을 때 옥상이에요. 옥상.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화장실 등의 배출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얼마가 더 낮아야 돼요? 1m 이상이 낮아야 되니까 높이만 따졌을 때, 그죠? 이렇게 낮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얘는, 이거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어때야 돼요? 1m 또 나눠져야 되죠. 이렇게 1m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옥상의 외곽면이 뭐 1.5m나 2m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옥상 외곽면이 1.5m나 2m나 되는 거 봤어요? 올라가 보면 그는 성이에요, 성. 그러면 이게 봤을 때 여기에서 5m 기준 있죠. 5m. 그리고 1m 기준 있죠. 수평거리 5m. 그리고 1m는요, 수직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현재는 뭐처럼 보여요? 또는처럼 보입니까? 엔드처럼 보여요? 엔드죠. 이걸 누가 또는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죠? 자, 이게 취지가 뭐예요? 여기에서 연기가 막 올라갑니다. 연기가 막 올라가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흡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기준을 만족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5m도 띄워야 되고 1m도 밑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디에는 가보면 옥상의 폭이 좁아요.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옥상의 폭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옥상에 배치하잖아요. 가보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 설치했어야 돼요? 예? 지하에 설치했어요. 지하층. 펠룸에. 우리 연기는 어디로 가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수직거리 1m 이런 거를 좀 높이더라도 외곽면으로 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마련이 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한 부분 중 하나고요. 넘어갑니다. 자, 400페이지, 401페이지. 제어반의 설치, 제어반의 기능. 이거는 이제 9회 때 출제가 됐었죠. 넘어갑니다. 자, 402페이지. 자, 연결 송수환 설비예요. 연결 송수환 설비는 섭식이 있고 건식이 있는데, 섭식은 언제 설치하는 거예요? 31m 이상 또는 11층 이상이면 섭식. 그죠? 배관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층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31m 이상, 11층 이상 이게 고층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건축법에서 바뀌었어요. 고층은 몇 층이요? 30층 이상이 고층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높이로는요, 한 층당 4m를 칩니다. 옛날엔 3m를 쳤었어요. 지금 4m를 쳐서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게 맞았는데, 연결 송수환 설비 설치 그 섭식 대상이 어디냐? 고층이다. 이게 맞았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에요. 고층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 건물이 된 거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나다가 출제가 됐네요. 템퍼 스위치 기준을 3개 쓰시오. 그죠? 사실 이 템퍼 스위치 기준은 뭐 옥내는 없지만 스프링클러부터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쓰면 맞죠. 네. 그래서 연결 송수관 사실 안 외웠어도 맞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404페이지. 자, 방수구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굵은 것이 있죠. 연결 송수관 설비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층 뭐예요? 설치 제외죠. 그죠?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406페이지입니다. 6번에 가압 송수장치인데요. 이 가압 송수장치는 뭐 아무데나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첫 줄에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몇 미터 이상? 70m 이상일 때는 가압 송수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69m는요? 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9m는요? 그런 겁니다. 가압 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소방차에서 이렇게 송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노즐에서 얼마가? 0.35 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69m까지는, 아니면 69.9m까지, 약 70m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9m가 아니고요. 69m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79m는요. 펌프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펌프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펌프의 양정 H는
양정 H는 69, 79 더하기 마찰 더하기 35m가 맞을까요? 조금 전에 69m는 펌프가 안 필요하고 79m는 펌프가 필요하니까 이 차이인 10m에다가 플러스 델타 H 여기 사이에 뭐가요? 배관 마찰. 그래서 한 뭐 12m 정도의 펌프를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맞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예? 한 뭐 110m나 100m 정도는 빼줘도 된다라고요. 왜요? 소방차에서 일단은 가압을 해요. 이게 모자라니까 펌프로 돌려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출책에 얼마가 걸릴까요? 이것을 계산을 했더니 네? 계산을 했더니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예?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112m가 나왔어요. 그죠? 소방차에서 100m를 올려요. 그죠? 얘가 펌프가 도니까 12m잖아요. 그러면 토출적 압력은 얼마예요? 112m가 되잖아요. 여기서 얼마 나와요? 0.35m까지 나오잖아요. 100m, 12m 더해주잖아요. 가압이 뭐예요? 압력을 더해서 송수가 뭐예요? 물을 보내준다는 거거든요. 가압 송수 장치는 압력을 더해서 더하기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100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9m 정도는요, 뭐야? 펌프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설계를 요즘 고층이 많으니까 많이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걸 안 빼주는 현장이 많았어요. 현장에 가면 펌프가 이만하지 않고요, 이만해요. 그래서 못 돌립니다. 돌리면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펌프를 예를 들어서 이걸 안 빼줬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압력 송수 범위 있죠. 송수 압력 범위 여기다가 뭐라고 써놔야 될까요? 예? 송수 압력 범위 뭐라고 써야 될까요? 0메가파스칼 써야 돼요. 0메가파스칼 써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것만으로 다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소방차 그냥 물만 주입하면 돼요. 압력 펌프 돌리면 안 돼요. 펌프 돌리는 순간 고압 걸려서 터져요. 아니면 펌프 응하는 이거 소방 펌프 압력을 받아서 올리겠다. 그럼 얘가 112m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100m잖아요. 그럼 얼마가 걸려요? 212m가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배관을 모두 다 뭘 써줘야 돼요? 스케줄 배관을 써줘야 돼요. 불필요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요. 그래서 이게 뭐 소방 수리학도 공부하는 거고 구조도 공부하는 거고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이런 이제 개념을 알았어요. 현장에 가가지고 이 펌프가 왜 이렇게 커? 그러면 뭘 조사해 봐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 압력 송수 범위, 송수 압력 범위 이게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만일에 이게 이 소방차에서 물을 제대로 펌핑을 하고요. 압력을 100m 정도로 보내주고요. 펌프를 돌렸을 때, 그러니까 송수 압력 범위 이렇게 뭐 얼마를 쓱쓱 아니에요. 이거하고 더해가지고 이 배관이 견딜 수 있는 건지, 즉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광을 쓴 건지 이거를 한번 조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 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왜요? 압력 배관 탄소 관광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수직 배관은 쓰는데 입상관은 쓸 수가 있는데 지관은요? 못 쓰죠. 네, 잘 안 쓴다고 해요. 지관까지는. 자, 넘어가죠. 자, 쭉쭉 넘어갑니다. 저는 410페이지 보게 되면 연결 살수 설비가 나오는데요. 연결 살수 설비 그림을 보면 선택 밸브 4개 있는 그림이 있고요. 오른쪽 설치 방법 E는요. 송수구가 2개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 구역 개수만큼 선택 밸브를 설치하고 송수구는 한 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구역마다 송수구를 설치한 구역 개수하고 송수구 개수 똑같이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기준을 써라 이런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418페이지죠. 비상 콘센 설비예요. 비상 콘센 설비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어디에? 예, 11층 이상. 그리고 지하층, 터널. 이런 데 이제 설치하는 게, 예, 비상 콘센 설비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비상 콘센 설비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설치를 해야 되죠? 즉, 1층부터 10층은 왜 안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방 사다리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소방 사다리가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소방 사다리가 예, 1층부터 10층까지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소방 사다리가 올라가면요. 소방 사다리 차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방 사다리 차에서는 여러 가지를 공급해 줍니다. 예, 물을 공급해 주고요. 또요. 전기를 공급해 주고요. 또요, 사람을 공급해 줍니다. 사람이 타고 예, 창을 깨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 호스를 사용해서 또요, 전선을 사용해서 예, 구조 작업이나 소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들어가는데,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네? 한 개 층의 면적이 옛날에는 작은 것들이 많았다고요. 지금은요. 예. 초고층, 한 층의 면적이 대단히 넓은 이런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뭐야? 예,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능 위주 방안 안전 설계죠. 그래서 우리 건축 심의할 때, 예, 소방 심의하고 수목 심의위원들이 이제 이런 거를 제대로 이렇게, 여기는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뭘 해라? 예, 전층에 비상 콘센트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연결 송수환 설비가 지나왔는데요. 연결 송수환 설비가 10층까지는 당구형이죠. 11층 이상에는 뭐예요? 쌍구형이죠. 그죠? 여기는 당구형이고. 그럼 지하층은 뭐예요? 지하층은? 당구형이에요, 당구형. 근데 당구형인데 수평거리가 25m 이내에 있어야 돼요. 얘는요, 수평거리가 50m 이내에 있어야 되고요. 얘는 당구형이 따닥따닥 설치해야 된다고요. 얘는요, 당구형이 드문드문 설치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드문드문 설치해야 되고요. 소방차에서 구멍 1개, 안에서 구멍 1개, 구멍 2개죠. 그리고 여기는 못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구멍 2개. 네. 당구형인 이 부분에요. 이 부분에. 이 중간에는요, 호스가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당구가 아니고 뭐가 적당하겠어요? 쌍구가 적당하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뭐 건축심의위원이 된다든지, 그죠? 예.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까지 하시라고요? 심의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보통 심의는 뭐 관리사만으로는 좀 힘들고요. 기술사나 박사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많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네.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420페이지.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 기준. 이런 게 좀 눈에 띄어요. 요거는 이제
보통 점검에 좀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죠.